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에서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라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서로 감정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모두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2시간 동안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특히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탐구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탐구 질문은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할까? 라는 큰 질문을 다루고 있었고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3가지의 하위 질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3번째 질문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질문의 핵심 단어는 공감적 듣기와 배려하며 말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상황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화에 참여해야 하죠.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실하게 대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런 내용의 뉴스가 자주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갑분싸, 낄끼빠빠 이런 말 잘 알고 또 자주 사용하고 있죠. 최근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 맥락과 상관없이 눈치 없이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감정보다는 자기의 감정만을 신경 쓰는 현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런 어려움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병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감적 소통을 항상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공감적 듣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장인 한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회사의 인사 발령에 불만을 터뜨리는 동료 홍짜증 씨에게 안다정 씨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하던 홍짜증 씨는 왜 회사 편만 드냐면서 안다정 씨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안다정 씨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홍짜증 씨가 감정을 추스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다정 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자, 친구가 속상한 이야기를 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친구를 속상하게 했던 상대방에게 대판 욕을 쏟아부었더니 오히려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자, 친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 친구의 감정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은요, 바로 공감적 듣기입니다. 자, 공감적 듣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면서 욕을 늘어놓는 아첨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 공감적 듣기는 진정한 공감적 듣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많이 속상했겠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나셨겠네요. 처럼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적절한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또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려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주기만 해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감적 듣기의 4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마주쳐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눈빛을 주고받으라고 하니까
이성 사이에 그린라이트 이런 걸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린라이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상대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은 대화할 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자, 부끄러워서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 미간이나 눈썹 사이죠. 그리고 인중, 코 바로 밑에 인중을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눈을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면접을 볼 때도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면접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지금부터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의 표정에 따라서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몸동작이나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언어적 의사소통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요, 말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맞장구를 칠 수도 있죠. 맞아. 아이고, 이런 과 같은 추임새를 넣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말만 듣는 척하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말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무시당한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 4가지 공감적 듣기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잘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미리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선생님이 듣는 방법을 말하는 방법보다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대화에서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기만 해도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동시에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걱정 팀장이 있는데요. 자, 한걱정 팀장은 왕천천 대리의 업무 처리가 너무 늦어서 마음이 초조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팀 과제의 진행이 늦어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인데요. 왕천천 대리에게 한걱정 팀장은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걱정 팀장은 왕천천 대리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배려하는 말하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전달 화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 화법은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등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걱정 팀장의 이야기에 나 전달 화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왕대리, 나는 작업량이 많은데 일이 자꾸만 늦어져서 걱정이 되고 초조해요. 왕대리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뭔가 교과서 같고 어색한가요?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생님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아내와 대화를 할 때 특히 아내에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아내와 작은 말다툼을 할 때 나 전달 화법으로 선생님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0에 80은 상황이 정말 효과적으로 마법처럼 해결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칭찬을 할 때에도요,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칭찬에도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있는데요. 먼저 칭찬은 칭찬할 일이 발생한 그 시점, 즉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요, 과정을 칭찬한 것이 더욱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생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과학상자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면요, 와, 진짜 잘했다,
와, 너 1등 했어 라고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라고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동생에게도 훨씬 좋습니다.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만한 사실을 칭찬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칭찬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조롱하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선배가 되면 누군가를 칭찬할 일들이 많아지겠죠? 자, 이럴 때 이 세 가지 상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혹시 주변 어른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칭찬하지 않고 나쁜 칭찬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 이런 정보를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동시에 상대가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고 오늘 공부했던 공감적 듣기, 배려하며 말하기, 효과적으로 칭찬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진정한 인싸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